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1일 손상TV의 꽁시렁방송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이 손녀에게 전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라, 제가 약간 할아버지들이 주로 쓰는 번거지 모자를 덮어 쓰고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내용이 조금 길긴 한데 아이들이 자라나서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 당신은 그 당시에 뭐 했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될 것인지 이걸 고민하면서 우리 손녀에게 다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손녀를 두고 있는 할아버지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글을 오늘 하나 작성을 했습니다. 물을 한 잔 먹고.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손녀야, 내 사랑하는 손녀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내가 전해주는 글을 꼭 보거라. 아직 한 살이라 말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세상을 봐보렴. 앞으로 너가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거짓으로 점철되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누가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어떤 세력이 나라를 파탄내고 있는지, 어떤 세력이 나라를 흥하게 하는지, 2024년 대한민국 최고의 애물단지가 무엇인지, 국민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인간들이 누구인지, 이 할아버지는 불운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단다. 잠깐 돌아보자. 이 나라의 옛날 역사는 아픔 그 자체였단다. 수많은 외침과 전쟁을 겪은 유일무이한 나라 중 하나다. 꼭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경우라도 난리가 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여자라는 사실이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인조의 삼전도 항복 후 조선의 여인들은 청나라 놈들에게 60여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고, 일제 식민지 35년 동안 싫든 좋든 이 땅에 순진무구한 처녀들 25만 명이 성적 노예가 됐단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그래도 우리 민족은 정신을 못 차리고 해방 후 수많은 폭동으로 무고한 양민들이 또 희생을 당했단다. 이 정도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썩어빠진 정치인들의 이념 논쟁 때문에 결국 동족 산전에 6.25 전쟁까지 당했다. 물론 이 전쟁으로 기억하기조차 가슴 아플 정도로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모두가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 벌어진 일이었기에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있단다. 복에 겨운 것인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가 거추장스러운 것인지 정복 세력의 자유가 방종을 넘다 보니 공산주의자들이 넘쳐나는구나. 혹여 배에 기름기가 너무 많이 끼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스스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DNA가 있는 건지, 지금 너가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또다시 과거의 아픈 구렁텅이로 들어가려 하고 있구나. 과거의 경험이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하는데 어찌 이 나라 민족성은 아픈 과거를 답습하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단다. 너가 철이 들었을 때 혹시 이 글을 보게 된다면 2024년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원흉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 물론 그때도 그 원흉들은 그대로일 수 있으니 너는 절대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야. 그것은 통칭 반국가 세력이라고도 하고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도 한다. 바로 주사파 종북 세력, 국회의원, 불건물이던 법조인들, 기레기 언론, 정교조, 강성 노조 등이다. 너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 나라가 세계 6, 7위의 선진국이 그대로 된 것은 아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국민적 노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단다. 여기에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선조들의 피와 땀이 일궈낸 기적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일으켜 세운 이 나라가 전쟁 후 70여 년 만에 또 위기를 맞고 있단다. 국민의 절반이 미쳐 돌아가듯이 정가자 정치인들의 질질 끌려다니고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인간들이 부정 조작 선거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는 매일같이 탄핵과 특검을 노래부른다. 한 발 더 나아가 정권을 뺏겼다고 큰 소리까지 치고 있단다. 공권력이 종이 호랑이가 되고 군이 좌파들의 조롱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됐구나. 언론은 쓰레기가 되다시피 해 공예 수준의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경찰, 검찰, 법원은 여전히 문재인 정권 때 씌워놓은 빨간 무리들 때문에 정치 범죄꾼들이 할개를 치고 있단다.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나라가 망조의 벼랑 끝에 선 형국이다. 나라가 이 꼴을 하고 있음에도 정권은 큰 소리만 쳤지 반국가 세력들의 놀이터로 내비두고 있고 정치인들은 국가와 국민은 내팽개치고 범죄자들 방탄에 빠져 있으며 전적권에서 한자리하며 호의호식한 인간들은 자녀들이 다칠까 눈을 감고 입을 닫았단다. 배운 자, 가진 자, 높은 자리에 앉은 자, 심지어 해초리를 들어야 할 어른들도 입을 닫았다. 우리 사회 엘리트층이라는 인간들은 이 나라 꼴은 알 바 없고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섰던 학생과 군인도 죄다 합주기가 됐구나. 이러니 정치는 사류가 되고 법조인들은 법치를 망가뜨리고 언론인들이 정치와 노조의 꼬봉이 되어버렸고 범죄자들이 법을 뜯어고치는 진풍경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단다. 나라는 곱비 풀린 망아지 마냥 갈피를 못 잡고 눈만 뜨면 나라 곳곳에서 집회가 벌어지고 있단다. 민주당과 좌파들은 근거도 없는 대통령 탄핵을 옆집 똥개 이름 부르듯 하고 영부인을 올가매서 대통령의 도덕적 치명성을 입히려고 급기야 국회에서 특검 날치기를 밥 먹듯 하고 있단다. 이 얼마나 웃기는 작당들이냐. 그런데도 국민들의 절반이 그게 좋다고 희죽거린다. 그 나라 정치 수준이 그 나라 국민 수준이라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집단 좌파 체면에 걸린 게 아니라면 신종 치매에 걸린 것 같아. 생각이 마비되고 이성이 썩어 문드러지고 눈에는 청태가 귀에는 쇠말뚝을 박은 꼴이다. 얼마나 정신들이 피폐해졌으면 원칙도 기준도 다 망가졌단다. 바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천만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란다. 대한민국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너무도 순수한 사람들이라 오로지 정의의 편에 서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이다. 이들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 때 공산주의식 연방제 통일이 됐을 것이다. 다행히 강함은 세력이 버티니까 이 정도까지 온 것이다. 이마저도 손을 놓아버리면 대한민국의 공산화는 정광석화처럼 올 것이란다. 창피한 일이지만 권력을 잡았던 박근혜 대통령도 좌파 작당의 탄핵을 당했단다. 좌파에 당한 상처가 큰지 생각을 접은 건지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도 그는 가타부타 말 한마디 없구나. 더 더러운 인간들은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도 천하태평인지 권력자, 정치인, 가진 자들이 모두 입을 닫았다. 굳이 따지자면 국민 혈세로 잘 먹고 잘 사는 인간들이 나서서
위기에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가진 자 재벌들도 같은 인간들이다. 나라가 망하면 저거들은 안 망한다고 생각하는지 헛배기도 안 보인단다. 일제시대 천문학적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치고 굶어서 죽은 이회영, 최재형 같은 분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구나. 하기사 이 나라가 어떤 위기에 봉착했는지 관심조차 없으니 길을 열겠는가.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좌파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까지 북한이 좋아하는 연방제에 이미 사인을 해버렸단다. 이것은 민주당 정강정책통일론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다. 문제는 이재명 역시도 연방제 통일을 신앙처럼 선봉하고 있다는 것이다.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바로 연방제를 실행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때문에 지금 천만 우파 국민들이 부정조작 선거의 고리를 끊기 위해 7년째 길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있단다. 그런데 어쩌면 좋으니 누구보다 앞서 이 고리를 끊어야 할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몰아서 하고 있으니 환장할 일이 아니겠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살을 태울 것 같은 폭염에도 아스팔트로 나선 국민들. 이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국민들의 바라면 이런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 나라를 파탄으로 끌고 가려는 주사파 종북 좌파들을 척결하고 그들이 국회로 권력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정 조작선거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란다. 우리는 이미 문재인 정권 5년에서 다시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단다. 때문에 목숨 걸고 우파 정권을 다시 세운 것이다. 하지만 이 정권조차 우파 국민들의 희망을 꺾은 나머지 큰 문제가 발생했단다. 지난 4.10 총선에서 좌파 정당이 192석이나 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이들에게 대통령이 쫓겨나게 생겼단다. 한마디로 우파 국민들의 호소를 개무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능한 것인지 우파를 포기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바보짓이었다. 그 수많은 빼박 증거들, 각 분야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수사만 시작하면 우파가 200석 넘게 할 기회를 차버린 것이다. 이건 무능이겠지. 아니 결단력 없고 강단이 없어서 자업자득한 셈이겠지. 그래서 천만 우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란다. 대답이 없으면 방법은 하나. 우파 국민들이 윤석열을 버리고 앞장서 탄핵을 요구하겠지. 좌파들이 다리면 춤출 일이지만 이게 마지노선임을 윤 대통령도 알 것이라 본다. 기다려주는 것도 정도가 있고 참는 것도 인계치가 있는 것이다. 돌아서지 않을 사람에게 또다시 매달리는 것은 덩신 중에 상등신이 아니던가. 이제는 결판을 내야 한다. 짝사랑도 유효기간이 있듯 윤석열에 거는 기대도 유효기간은 끝났다. 같이 손을 잡고 적을 물리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멀어서야 할 것인지 결단을 내야 한다. 우리 우파 국민들도 많이 독해졌단다. 좌파가 두려워할 정도로 전투력이 막강해졌다. 싸워서 질 이유도 없기에 우리는 모두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단다. 제발 너가 철들기 전에 나라가 한골탈퇴의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전이나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런 희망은 없어 보인단다. 그래도 우리 끝까지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래야만 나중에 너가 나를 보고 할아버지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뭘 했어요? 그렇게 물으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좌파들과 죽기 살기로 싸웠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니? 이 할아버지는 오늘 또 너의 미래를 위해 강화문 광장으로 나가고 있단다. 반드시 이 땅에 쓸모없는 종북 세력들을 몰아내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줄게.
송악. 자, 뭐 길을 좀 길긴 했습니다만은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심정이나 제 심정이나 이것이 오로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뭐 미래 세대에게 이런 대한민국을 넘겨줄 수 없다는 이 공통된 마음에서 우러난 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많이 홍보해 주시고 젊은 아이들에게 아니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이 방송을 보여주면 아마 생각을 달리하는 좋은 촉매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가 되더라도 끝까지 싸워서 살기 좋은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또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도록 합시다. 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